반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3대 선물 지수는 내가 체크를 못했네요. 아침에 약간 바빠가지고. 어제 미국 증시는 또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왜 상승을 했냐면은 백신 개발 기대감과 그리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 5차 경기 부양책 기대감 등의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114포인트, 퍼센트는 0.43%가 상승하면서 26,58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지수는 173포인트, 퍼센트로는 1.67%, 153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P 500은 23포인트, 퍼센트로는 0.74%가 상승하면서 323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가 어제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 상승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서부 텍사스 원유는 배럴당 0.37달러, 퍼센트로는 0.9%가 상승하면서 41.66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브렌트유 영국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0.25달러가 상승하면서 퍼센트로는 0.55%, 배럴당 44.0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가가 상승한 배경은 보면은 미국 달러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그리고 미국의 경기 5차 부양책 기대감 때문에 유가는 상승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값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온스당 34달러, 퍼센트는 1.8% 상승해서 1931달러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금값이 상승한 요인은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서 금값은 사상 최고치, 9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최근 금값은 7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어제도 보면은 93.72로 마감하면서 0.76%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달러 인덱스가 계속 하락한 배경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미중 간의 분쟁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달러 인덱스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뭐냐면 미국의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달러가 최근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국채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는 모두 모처럼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 다 단기물과 장기물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국채가 상승한 배경은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의 제5차 경기 부양책 기대감 때문에 어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고 국채 가격은 하락을 했다는 것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경제지표가 2개가 발표됐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경제지표는 아니었습니다. 6월 내구재 수주가 7.3% 증가를 했다. 미국의 내구재 수주가 7.3% 증가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했고 최근 내구재 수주는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월 달라스 연은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는데 마이너스 3.0으로 발표되면서 최근 전월 대비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 한번 등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업종은 어제는 IT 업종이 1.6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과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어제 IT 업종들이 1.6 상승했다. 자재 업종이 1.4 정도, 부동산, 커뮤니케이션 업종 상승했고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도 0.2% 정도 상승을 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락한 업종을 한번 보면은 전기가스 업종이 1.26% 상승했고 금융주들이 어제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0.8% 정도 하락하면서 어제는
어제는 9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2개 업종만 하락을 했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 특징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모더나가 백신 개발업체죠. 모더나가 9% 급등했습니다. 대규모 3상, 그러니까 3만 명, 대규모로 3만 명 임상 3상을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모더나에 호재를 작용을 했고, 미국 정부가 이 백신 개발업체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더나가 어제 9%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젠이라고 있습니다. 바이오젠도 보면은 치매치료제 개발업체죠. 바이오젠도 투자은행들이 투자 의견 상향 조정으로 바이오젠도 5% 정도 급등세를 보였다는 걸 참고로 하시고요. 그 밖에 이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어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인 배경은 애플, 아마존, 알파벳 이와 같은 대형 기술주들을 투자은행들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애플과 아마존, 알파벳 같은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 빵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주들. 아마존이 1.5 정도 상승을 했고, 넷플릭스가 강했습니다. 넷플릭스가 3.1%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1.21% 상승을 했고, 애플은 2.37%, 구글은 1.4% 상승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1.27% 상승하면서 이와 같이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미국 증시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주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종목들 매매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부터 보면, 테슬라는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데요. 어제는 또 급등을 했습니다. 8.6% 급등을 했고, 전기 수소차 업체인 니콜라도 최근 지난주에 한 48% 급락을 한 후 어제는 니콜라가 한 11% 정도 상승을 하면서 테슬라하고 니콜라가 어제는 상승했던 거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를 보면 인텔은 지난 주말에 이어서 어제도 빠지면서 2%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 지난주에 주말에 16% 급락을 했죠. 어제도 2% 정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양상을 보였고, 마이크론이 어제 강했습니다. 마이크론이 3.1% 정도 상승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D램 생산업체다 그랬죠. 마이크론이 어제는 상대적으로 3.1 정도 상승을 했고, 퀄컴은 이제 통신칩 만드는 회사죠. 4.2 정도 급등세를 보였고, 엔비디아는 그래픽을 제작하는 반도체죠. 2.2% 정도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했습니다. 3.2 정도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보이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 보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1.2 정도 상승했고, 존슨앤존슨이 0.6% 정도 하락을 했고, 하이자가 0.3% 정도 하락을 했고, 모더나가 아까 말씀드렸죠. 9.1% 급등세를 보였다는 거. 전반적으로 어제 헬스케어 지수, 바이오 관련주 그 업종은 0.8% 정도 상승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이사항들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지난 주말에 이어서 어제도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다. 유럽 쪽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지역 일부 지역 재봉쇄 오래감이 또 작용을 했고, 그렇지만 그 독일의 기업 환경지수는 90.5로 3개월 연속 개선을 했는데 유럽 증시의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증시는 어제 다 하락했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한 배경은 또 보면은 공화당이 1조 달러 경기 부양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민주당과 그 실업수당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아직 있어가지고 아직 합의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어제 공화당이 1조 달러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다는 것도 투자 심리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자택근무를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구글 같은 경우는 자택근무를 6월 말까지 연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 미국의 여론조사에 보면은 90
79%가 미국인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착용하는데 찬성한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제가 보면 앞으로 미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계속 생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일부 이제 오른에서 이제 일부 신문사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연준 이제 오늘 저녁부터 그 회의를 하죠. 연준은 추가 부양책은 이번에 없지만은 경제 지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백신 개발에 대규모 지원한다는 소식도 어제 미국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FOMC 회의가 열립니다. 28일하고 29일까지 오늘부터 이제 FOMC 회의가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 경제신문을 보면은 힘 빠진 달러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시 한국에서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외국인 그래가지고 나왔고, 세계적인 자동차인 도요타도 최근에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좀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문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고 오늘 여러분의 투자 전략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 내용을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기적같이 선방했다.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발표가 됐는데, 이제 3분기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간이 노력을 하면은 3분기에 우리 경제가 반등에 성공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강점인 시스템 반도체하고 OLED 휴대폰 부분 쪽에서 수출이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친환경 미래차 수출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 보면서 3분기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도요타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도요타가 전례 없는 이익이 그래가지고 협력사들에게 부품 가격을 인하해달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본이 코로나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장기간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산업계도 지금 시청거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도에 도요타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80% 정도 감소할 것을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일본 기업들이 모든 기업들이 지금 인력 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지금까지 희망퇴직이 작년 수준을 넘어섰다. 그러면서 일본 경기도 상당히 어렵고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마저 좀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용 그 부회장이 미래 먹거리인 MLCC에서 삼성전기가 중국에 공장을 지어서 일본을 따라잡겠다. 일본의 그 무라타가 세계 점유율 1위죠. MLCC. 무라타가 지금 세계 점유율 40%인데 삼성전기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무라타를 따라잡겠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기가 MLCC 분야에 투자를 확 늘린다 이 얘기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산 공장도 별도 생산 라인을 구축해가지고 MLCC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 특히 이제 MLCC가 수요가 그동안 휴대폰 중심으로 많이 수요가 발생했는데 최근 이제 자율주행차 쪽으로 상당히 MLCC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줄 것은 MLCC가 휴대폰 쪽에는 한 1000개 정도 들어가는데요. 자율주행차 쪽에서는 15,000개가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MLCC는 삼성전기는 주로 휴대폰 쪽에 이제 납품을 했는데, 무라타가 자동차 쪽에 이제 다 납품을 하면서 상당히 차량용 쪽에서는 MLCC 납품이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쪽에 MLCC를 많이 생산하고 납품하겠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용차가 1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참 쌍용차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한양행이 코로나 항체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에크론과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 빠르면은 연내에 임상 실험을 실시하겠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제 외국인들이 먼저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함에 따라서 날개 편 삼성전자 그래 나왔습니다. 최근 인텔이 7나노 칩 생산 출시 지연에 따라서 파운드리 위탁 생산 가능성이 있다.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인텔은 그 칩을 설계를 하고 동시에 생산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 공정면에서 생산 그 파운드리 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면서 인텔이 칩 생산이 연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파운드리를 생산을 자기가 직접 생산을 안 하고 삼성전자한테 위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가 좀 호재를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어제 삼성전자를 또 예금 투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특히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를 예금 투자들이 계속 좀 매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와 같은 파운드리 삼성전자가 인텔 것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라는 테스나, 네오셈, 미코, SFA 반도체, 코미코, 니노국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들어 예금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를 1조 4천억 정도 대량을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 투자들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더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최근 금값과 은값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철금속 관련주인 고려안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풍산, 영풍, LS 같은 비철금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흐름이 좋다는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힘 빠진 달러, 외국인들이 다시 바이코리아 한국 주식을 사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달 들어 가파르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가 최근 2년 만에, 미국의 달러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달러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신흥국의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매수가 좀 유입되지 않을까, 좀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선의 경고등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개발에 올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바이오 공장이나 백신 공장을 계속 방문을 하면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트럼프가 지지율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코로나 백신 개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백신 개발 업체에 만전을 기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경제신문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관심 가질 종목과 오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8월부터 저하고 이제 함께 매매하실 분들을 제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어제 우리 가족분들하고 정방 회원들하고 제가 매디팩토를 수익률을 한 340% 정도 이익을 내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2의 지금 매도팩토를 내가 찾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8월 3일부터 이제 또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새로운 가족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했는데 돈이 계좌가 좀 불어나지 않고 혼자인데 주식 투자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제가 이제 가입비도 50% 할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착순 한 20분 정도 모집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저하고 혹시 함께 주식을 매매해보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면은 그 사이트에 전화를 해가지고 선착순 예약을 하시면은 저하고 8월 3일부터 저하고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동안 수익률이 안 난다, 그 다음에 주식을 해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런 분들 오시면은 제가 분명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수익률, 제가 운영하는 우리 가족분들하고 매매하는 데는 거의 손실을 안 봅니다. 제가 보면 한 전문가 5개월 정도 했는데 5개월 동안 내가 보면 계좌 전체 수익률을 내가 한 100% 정도 수익률 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사이트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시장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제가 보면 상승기조는 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강한 상승은 좀 유지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여러가지 호재들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제 우리 증시 예상일을 좀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증시는 상승 기조는 좀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미국 증시가 또 상승을 했고, 미국에서 특히 대형 기술주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상승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상외로 어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매수를 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국내 증시가 좀 상승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 달러 약세의 기조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매수가가 좀 유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발 좀 많이 유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어제도 보면 신풍제약이 난리를 쳤죠. 여러분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막 상승했다 또 한가 가고 그러면 엄청나게 움직였죠. 이와 같이 제가 보면 뉴딜 정책 수혜주하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변동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 이런 종목들 조심하시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해드리고, 제가 보면 그 신풍제약 같은 경우 거의 어제도 보면 거의 하루에 하루 반 만에 뭐 거의 반토막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식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급등주 매매하지 마시고 우량주 중심으로 매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여러분들 관심 한번 가져보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어제 이제 미국에서 또 반도체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뭐 우리 시장에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또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제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거 어제 사신 분들은 주가가 오스템 임플란트 주가가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한번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유진테크 오늘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금년도 실적은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증착 장비 쪽에 국산화 장비에 성공화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그 반도체 업체들하고 지금 장비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테스트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국산화 장비 수혜주로 저는 유진테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테크를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노스 첨단 소재가 실적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좀 다소 부진하게 좀 나왔죠. 상반기에는 이노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OLED 쪽에 투자를 좀 안 했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OLED 관련 소재를 좀 많이 생산하는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OLED 쪽에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제 이노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악재가 어느 다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노스 첨단 소재 같은 종목은 어제는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악재는 거의 나오지 않았냐.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노스 첨단 소재도 이노스 첨단 소재에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지고 오늘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꼭 행운이 함께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행운의 숫자 7번이나 수고 감사 한번 쳐주고 가시면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꼭 성공 투자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